우리 딸 장하다. 진정한 한국인. 그녀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태극기가 휘날렸습니다. 9년의 노력, 끝없는 도전, 그리고 마침내 빛을 본 감동의 금메달. 이 모든 순간이 단 한마디로 압축됐죠. 한국을 선택하길 잘했어요. 하얼빈의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스타트 라인에 섰습니다. 바이애슬론 7.5km 스프린트 결승전. 올해도 어김없이 중국의 리메이가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출발 신호와 함께 저는 썰매처럼 빠르게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스키폴이 눈을 강하게 찍을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첫 번째 사격 구간에서 리메이와 나란히 섰죠. 숨을 고르고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탕탕탕. 완벽한 사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메이도 마찬가지였죠. 그녀의 빠른 스키 기술을 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됐습니다. 2위로 밀려난 채 중간 구간을 달리는 동안 코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알리나, 내 심장이 뛰는 한 포기하지 마. 두 번째 사격 구간. 이번에도 우리 둘 다 실수 없이 표적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리메이와의 격차는 점점 벌어졌죠.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중국 응원단의 함성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마지막 1km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 아침에 먹었던 김대현 팀장님의 도시락이 떠올랐어요. 그 순간 이상한 힘이 솟구쳤습니다. 리메이가 보였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300m 지점, 그녀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200m, 이제 나란히 달리고 있었죠. 100m 마지막 코너에서 저는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폭발적인 스퍼트로 리메이를 제쳤습니다. 결승선이 눈앞에 있었죠. 귓가에서는 한국 응원단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알리나, 알리나. 마지막 직선 주로에서 저는 더 이상 다리의 통증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해냈다는 것을요. 피니시 라인을 넘자마자 양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눈 위로 주저앉았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코치님이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해냈다. 알리나, 해냈어. 저도 모르게 한국말이 튀어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태극기를 들고 달려온 동료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시상대에 오르는 순간 저는 9년 전 한국행을 결심했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태극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인터뷰에서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죠. 이 금메달은 저를 믿어준 대한민국 국민들께 바칩니다. 제 인생에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9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러시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또다시 탈락했던 날이었죠. 당시 26이었던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너무나 많은 실력자들이 있었고 저는 그저 유망주라는 이름만 달고 있는 평범한 선수였죠. 한국에서 첫 연락이 왔을 때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과연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 중국에서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거액의 지원금과 은퇴 후 감독 자리까지 보장해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어요. 러시아의 코치는 중국행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알리나, 중국은 동계 스포츠 강국이야. 내가 원하는 건 뭐든 해줄 거야. 부모님도 중국행을 지지하셨죠. 하지만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대표팀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 코치진들이 한 명 한 명 세세하게 지도하는 장면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팀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격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죠. 한국 측에서 보내온 제안서에는 거창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문장이 있었죠. 우리는 알리나 선수를 가족으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날 밤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돈과 명예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심장이 이끄는 곳으로 가야 할까? 밤새 고민했죠. 그리고 아침이 되어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닌 제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란 걸요.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쳤다는 말도 들었고 인생을 망치는 거다라는 충고도 받았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평생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거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첫날, 낯선 한글 간판들과 이해할 수 없는 대화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 동료들은 제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죠. 서툰 영어로 때론 바디랭귀지로 소통하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건 쉽지 않았어요. 특히 존댓말과 반말의 구분은 정말 어려웠죠. 하지만 동료들은 제 서툰 한국어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실수에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코치님은 매일 아침 한국어 단어 하나씩을 가르쳐 주셨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정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고 힘들 때면 서로 어깨를 두드려주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쌓여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되었죠. 이제는 김치 없이는 밥을 못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맛도 좋아하게 됐죠. 가끔 러시아 음식이 그립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의 맛은 제 일부가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9년 저는 단순히 국적만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얼빈 선수촌에 도착한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너무 기름지고 짜서 먹기가 힘들었죠.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선수들의 표정이 하나둘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음식으로는 컨디션 조절이 안 돼요. 동료 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동의했죠. 지방이 너무 많은 음식은 경기 전날 선수들에게 최악의 식단입니다. 특히 바이애슬론 선수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었죠. 그때 김대현 팀장님이 나타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날 저녁 진천 선수촌에서 공수해온 도시락이 배달됐죠. 따뜻한 사골국부터 완벽하게 간이 배인 불고기, 신선한 김치까지. 보기만 해도 힘이 나는 한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 선수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대만 팀과 일본 팀은 아예 도시락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선수촌 식당에서조차 그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복도에서 마주친 대만 선수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도시락엔 차가운 빵과 과일 몇 조각이 전부였죠. 반면 중국 선수들의 식당에선 따뜻한 음식 냄새가 풍겨나왔어요. 너무나도 뚜렷한 차별이었습니다. 김대현 팀장님은 매일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밥이 선수의 무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의 말처럼 도시락 하나하나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었죠. 특히 경기 전날은 더욱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셨어요. 선수촌 복도를 지나다 보면 각국 선수들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특히 대만팀 숙소 앞에서는 자주 선수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팀 도시락을 받으러 가는 길에 대만의 린웨이청 선수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죠. 한국은 정말 운이 좋네요.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경기 전날 밤 선수촌은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부실한 식사로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반면 중국 선수들의 숙소에서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김대현 팀장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보리차를 전해주셨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대우가 스포츠 정신에 맞는 것인지. 하지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내일 경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었죠. 복도를 지나가던 중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만 아이스하키 대표팀 선수들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죠. 린웨이청이 화가 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1시간 전인데 약속된 도시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린웨이청의 눈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죠. 중국 선수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굶어야 합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팀원들의 얼굴에도 절망감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대표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감독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곧 배달될 예정이라는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죠. 하지만 결국 도시락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도착하지 않았다고 해요. 린웨이청은 저를 보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리나 한국팀이 부럽네요. 당신들은 매일 따뜻한 한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스포츠는 실력으로 겨뤄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차별받는 현실이 안타까웠죠. 대만팀의 주장인 린웨이청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준비했어요. 하지만 이런 대우를 받으니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저는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던 김대현 팀장님이 상황을 보고 잠시 망설이더니 우리 팀 도시락 몇 개를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많진 않지만 나눠 드세요. 린웨이청의 눈이 커졌죠. 정말 괜찮을까요? 도시락을 받아든 대만 선수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에이, 이게 정말 선수 도시락이라니. 한 선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러움이 가득했죠. 다른 선수들도 도시락을 들여다보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불고기, 밥, 반찬까지. 한국은 이런 도시락을 매일 먹는 거예요? 그날 저녁 선수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일본 대표팀 감독은 공식 항의서를 제출했고 다른 나라 선수들도 이런 차별적인 대우에 대해 성토했죠. 하지만 대회 운영진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린웨이청은 나중에 제게 찾아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도시락 덕분에 경기는 졌지만 팀원들의 사기가 조금이나마 올라갔어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수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 같네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이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스포츠는 국적이나 정치와 관계없이 공정해야 하는데 이번 대회는 그렇지 못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하얼빈의 불빛들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경기장에서 마주치는 다른 나라 선수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경기력 저하를 걱정하면서도 항의해봤자 달라질 것 없다는 체념의 표정을 짓고 있었죠. 스포츠 정신이 무너지는 순간을 목격하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새벽 3시 김대현 팀장님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선수촌 주방에서 그의 바쁜 발걸음 소리가 들리죠. 저는 가끔 아침 훈련 준비를 위해 일찍 일어나곤 하는데 그때마다 주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발견합니다. 어느 날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김대현 팀장님은 커다란 솥에서 사골국을 끓이고 계셨죠. 팀장님, 이렇게 일찍부터 준비하시는 거예요? 제가 묻자 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선수들이 아침부터 힘이 나야죠. 사골국은 최소 4시간은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 주방 한켠에는 이미 준비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손질된 불고기, 간 묻힌 나물, 정성스레 썰어둔 김치까지. 김대현 팀장님의 손끝에서 모든 음식이 예술이 되어갔죠. 이게 다 우리 선수들의 힘이에요. 밥이 무기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가진 노트였습니다. 선수들 각자의 식성과 알레르기 정보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죠. 알리나 선수는 매운 걸 잘 못 먹으니 김치는 덜 매운 걸로. 제 이름 옆에 적힌 메모를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 때마다 그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주먹밥 하나하나가 꼭 맞는 크기로 만들어져 있었고 반찬들은 경기 전 선수들의 컨디션을 고려해 준비됐죠. 오늘은 시합이니까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요. 그의 세심한 배려가 담긴 말 한마디에 응원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러시아 음식이 그립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날 도시락에 러시아식으로 변형한 반찬이 들어있었어요. 보르시치를 한국식으로 재해석한 국물 요리였죠. 맛이 좀 이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 만들어봤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은 우리의 도시락을 볼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부럽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특히 대만의 린웨이청은 언젠가 우리도 이런 급식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고 진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김대현 팀장님은 종종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에요. 선수들의 마음까지 챙기는 거죠. 그의 말처럼 매일 아침 받는 도시락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응원이자 사랑이었죠. 러시아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한 끼 한 끼에 정성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요. 중국의 화려한 제안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제 결정이 옳았다는 걸 매일 아침 도시락을 받으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 선수촌의 급식 시스템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수들을 향한 끝없는 배려와 정성이었죠. 김대현 팀장님의 말처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스포츠 강국의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금메달의 순간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상대에 올라 인터뷰를 하는 동안 제 마음은 이미 벅차올라 있었죠.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나요? 한 기자가 물었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저를 선수 이상으로 대해줬어요.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인터뷰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해외의 반응이었죠. 한국은 정말 선수들을 가족처럼 대하는구나. 이런 진심 어린 소감은 처음 봤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선수촌으로 돌아오는 길 여러 나라 선수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린웨이 청도 와서 축하해 주었죠. 알리나, 당신의 금메달은 단순한 실력이 아닌 한국의 진심 어린 지원이 만든 결과네요. 김대현 팀장님은 제 금메달을 보시고는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알리나가 우리나라를 선택해 준 게 정말 감사해요.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죠.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팀장님의 도시락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외국 매체들은 한국의 선수 지원 시스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급식 지원 시스템은 뜨거운 화제였죠. 한국이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한 비결이 바로 이런 세심한 케어에 있었구나라는 분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선수단은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대현 팀장님이 특별히 준비한 잔치 음식들로 가득한 테이블 앞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 기쁨을 나눴죠. 코치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알리나. 선수촌 식당에 모인 한국 관계자들과 선수들은 우리 딸 장하다. 진정한 한국인. 이라고 외치며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가족을 얻었다는 걸 느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제 금메달 순간과 인터뷰 영상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 세계 사람들의 댓글이었죠. 이런 게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다. 한국의 선수 케어 시스템이 부럽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이 감사하죠. 그들은 제 대답에 놀란 듯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얼마나 따뜻한지를요. 저는 이 금메달이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닌 한국 스포츠 정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평창 올림픽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 대표로 처음 출전한 올림픽이었죠. 평창 선수촌의 식당은 24시간 운영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선수들을 위해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 할랄 푸드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하얼빈 아시안게임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대만 팀은 여전히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고 일본 팀의 항의는 계속해서 묵살됐죠. 선수들을 위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었습니다. 김대현 팀장님은 평창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창에서는 모든 선수가 평등했어요. 국적에 상관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했죠. 그의 말을 들으며 두 대회의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와닿았습니다. 평창에서는 매일 아침 영양사들이 선수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다고 해요. 컨디션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했죠. 선수들의 몸 상태까지 생각하는 건 평창이 처음이었다며 외국 선수들이 감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린웨이 청이 제게 물었습니다. 평창은 정말 그렇게 달랐나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죠. 네, 거기서는 모든 선수가 존중받았어요. 음식은 물론이고 선수들을 대하는 태도까지도요. 하얼빈 대회의 부족한 운영은 날이 갈수록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선수들은 SNS에 불만을 토로했고 각국 언론들도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죠. 이런 대회에 누가 또 참가하고 싶어 하겠어요? 라는 말이 선수촌에서 자주 들렸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중국 선수들을 위한 특별 식당이었습니다. 그들만을 위한 고급 식자재와 조리사가 따로 있었죠. 이런 차별적인 대우를 보며 평창에 평등했던 모습이 더욱 그리워졌습니다. 김대현 팀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창에서는 모든 나라의 선수가 우리의 손님이었어요. 그들을 가족처럼 대했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정한 스포츠 정신은 이런 것이어야 하니까요. 다른 나라 선수들은 평창 올림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했습니다. 다음에는 한국에서 대회를 열어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죠. 그만큼 선수들을 생각하는 한국의 배려가 특별했던 겁니다. 오늘도 선수촌 식당은 한산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외부 음식을 시켜 먹거나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죠. 평창에서 보여준 한국의 스포츠 정신이 더욱 그리워지는 순간입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스포츠 정신이라는 걸 평창은 완벽하게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하얼빈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의 기쁨도 잠시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상식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죠. 김대현 팀장님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선수를 만든다. 러시아에서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우려는 컸습니다. 하지만 9년이 지난 지금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단순히 메달이나 성적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이곳에서 느낀 따뜻한 정, 그것이 제 선택의 이유였습니다. 린웨이 청이 찾아왔을 때였죠. 우리도 한국처럼 선수들을 케어하는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대만 팀 전체가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보였죠. 언젠가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어요. 김대현 팀장님은 마지막 날까지 변함없이 새벽을 지켰습니다. 선수들이 있는 한 우리의 역할도 계속되는 거죠.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에 한국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었던 거겠죠. 대회 마지막 날 여러 나라 선수들이 찾아와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네요. 선수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기다니. 그들의 말에서 부러움과 존경이 느껴졌습니다. 스포츠는 단순한 경쟁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귀국을 앞두고 짐을 싸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메달의 색깔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이라는 걸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선수를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대회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진천 선수촌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제 금메달을 바라봤습니다. 이 메달은 단순히 제 개인의 성과가 아닙니다. 김대현 팀장님을 비롯한 수많은 분들의 정성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스포츠 정신의 승리를 증명하는 상징입니다. 귀국 후 기자회견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선수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후회는커녕 매일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을 배웠으니까요. 이제는 압니다. 스포츠 강국의 비결은 단순히 시설이나 지원금의 크기가 아니라는 걸요. 선수를 가족처럼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힘이라는 사실을 이번 대회를 통해 전 세계가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저는 자신 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정신을 배운 선수로서 앞으로도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습니다. 메달의 색보다 더 빛나는 것이 있다는 걸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정말 옳은 결정이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여기서 저는 메달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